음. 정육면체다라는 거를 일단은 보셨어야 돼. 정육면체. 그러니까 얘는 한 모서리 길이가 모두 다 같은 애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부피가 루트 3이래요. 한 모서리 길이를 세제곱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루트 3이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지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뭔가를 세제곱을 했을 때 루트 3, 그러니까 3의 2분의 1제곱이 됐다라는 얘기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3분의 1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x의 6분의 1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한 모서리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실까요? 다음에 AFC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얘는 정삼각형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건데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루트 2 x가 돼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1대 1대 루트 2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삼각형에서 한 변 길이가 지금 루트 2 x예요. 그럼 이게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예, 이렇게 수선의 발딱 내렸을 때 이 반쪽짜리 길이가 루트 2x의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높이는 거기에 곱하기 루트 3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삼각형 AFC 하게 되면은 여기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의 x 제곱이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x에다가 3의 6분의 1제곱까지 넣어줄게요.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의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만 계산해주면 돼요. 루트 3이랑 3의 3분의 1제곱을 곱하면 되는 건데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2분의 1제곱이랑 3분의 1제곱이랑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에서 2는 그대로 냅두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의 3의 6분의 5제곱 이렇게 해서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6분의 5제곱이니까 6제곱근 안에 3의 5제곱이 들어가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n은 6이고 그리고 m은 5입니다. 라고 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되면은 11이 나온다. 괜찮을까요? 다음에 질문이 55번이네요. 자, 여기서 내수가 나와 있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얘가 대략적으로 몇 점 몇이냐를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얘가 세제곱근의 루트 3이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가 몇 점 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만을 이미 선별을 해가지고 그 둘만 가지고서 일단 대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하고 B만 가지고서 일단 누가 더 큰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A 뭐 동그라미 B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다 그대로 한번 써줘요. 얘가 2의 세제곱근 루트 3에다가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동그라미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B에는 3 세제곱근 루트 3에다가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자, 근데 부동의 방향이 이 향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양변에서 똑같은 걸 더하고 빼는 것만 해줄 거예요. 얘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얘 루트 2 넘어가니까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럼 양쪽을 우리가 6제곱을 하면은 부동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왜? 안에가 지금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6제곱 하게 되면은 얘는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큰 거예요? 3의 제곱이 더 크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구분을 지어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크고 누가 누구보다 크고 그거를 좀 알아내면은 얘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해설을 먼저 보자라면은 얘가 CD하고 BD를 구분을 해주면은 조금 문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C하고 D하고 비교를 한번 하고 B하고 D하고 비교를 한번 해주면은 그러면 A, B, C, D 순서가 바로 나옵니다. 얘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89번. 자, 먼저 얘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얘는 x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x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거든요. 분모 분자가 x 플러스 1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죠?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이 x-3제곱에다 x제곱을 곱하면 이 친구가 되고요. x-2제곱에다 x제곱을 곱하게 되면 r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과 x-x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구할 수가 있는 친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어져 있는 요 식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x의 마이너스 2에 더하기 x분의 1은 4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6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가 6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다음에 지금 구한 이 친구를 다시 제곱을 해줄 건데요. x제곱에 더하기 2에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하게 되면은 36이 나오고요. 양변에서 내가 4를 뺄 겁니다. 그럼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32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친구가 뭔데? 이 친구는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32가 나왔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x-x분의 1의 제곱이 30이니까 x-x분의 1은 루트 3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32 하게 되면은 여기가 4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24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혹시 뭐 또 질문 있을까요? 오케이, 네, 큰 질문 없네요. 시단계는 복습을 좀 하고 오셨나요? 시단계? 시단계에서 내가 한 문제 정도는 내가 똑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단계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내가 보니까 작년도 학교 시험 문제 그대로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 센 시단계 문제가. 그래서 걔는 오늘 디테일하게 좀 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렇네. 자, 로그부터. 로그가 어쩌다가 탄생했다고 했죠? 로그가 무슨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무리수일 때 이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생겨난 게 로그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의 1제곱은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2의 제곱은 4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2의 몇 제곱을 해야지 5라고 쓸 수 있을까? 근데 이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유리수도 아니고 얘는 무리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네모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 지수를 우리가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지수 자리는 밑이 2일 때 결과적으로 5가 되는 지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밑이 2일 때 결과적으로 5가 되는 지수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모는 로그 2의 5.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그의 의미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같아요? 밑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자체가 지수더라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면은 우리가 지수식과 로그식을 변화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죠. ax 제곱은 n 지수식으로 표현된 거에서 로그는 지수다. 그래서 지수는 x잖아요. 그래서 x는 로그다. 그쵸? 그래서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가 로그다. 근데 뭐가 지금 똑같은 거야? 밑이 똑같은 거야. 밑이 a였다라면은 로그에서도 밑은 a여야 돼요 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쉽게 로그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교재에 안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로그가 정의됐을 때 이제 정의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무슨 문제라고 했었죠? 진수 조건, 미치 조건이죠. 그래서 미수의 조건 그리고 진수 조건 두 가지로 해서 나뉩니다. 자, 미수의 조건은 어때요? A가 어때야 되죠? 0보다 크고 1이면은 안 돼요. 그래서 밑은 두 가지 범위로 나뉘죠.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여기 진수 조건, n은 어때야 되죠? 0보다 크다. 그쵸? 그래서 이게 기억이 좀 안 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 보게 되면은 얘는 크게 두 가지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증가하게끔 그려지거나, 이렇게 감소하게끔 그려지거나. 증가할 때는 a가 1보다 클 때고 감소할 때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a는 0보다 크고 1이면 안 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치역 자체가 y가 어때요? 지금 0보다 큰 쪽에만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진수인 n이 0보다 커야 돼 라고 해서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 이제 로그의 상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첫 번째 보는 거 아니니까 이제 다 공식은 다 외우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 다 아실 텐데 이제 미치 변환을 보게 되면은 일단 로그는 계산의 기본이 얘는 미치 통일이 제일 중요한 하죠. 미치 통일. 물론 지수도 마찬가지지만요. 밑을 통일시켜야지 우리가 더하거나 곱하기를 하거나 뭔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밑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밑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의 변환 공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 1번 공식이 뭐예요? 얘는 아예 다른 밑으로 해서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쓰는 밑의 변환 공식인 거고, 2번 공식은 뭐예요? 얘는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는 공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을 조금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c 대신에 10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예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의 2의 3 됐을 때 상용 로그로 쓰게 되면은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상용 로그를 이용하게 되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거듭 제곱이 아래에 된 거듭 제곱은 아래로 가고 위쪽에 된 거듭 제곱은 위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n분의 n 앞으로 꺼내준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래쪽에 거듭 제곱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m 제곱을 해주고 위쪽에 n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n 제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부분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잘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가운데인 밑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구하고 누구가 바뀌는 거야? A하고 B. A하고 B가 지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됐을까요? 넘어갈까요?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어서 괜찮죠, 아직은? 자, 다음에 사용 로그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사용 로그는 밑을 이제 10으로 하는 로그다라는 의미였고, 상용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다 그랬죠? 상용. 얘가 일상용이란 뜻이에요. 일상용. 우리가 이 일반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몇 진법을 쓰고 있어요? 10진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밑이 10인 경우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로그다라고 해가지고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밑이 의미하는 거는 사실 진법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이 만약에 2라고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얘는 이진법을 말한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로그 2의 5를 이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때의 자릿수가 뭡니까?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용 로그는 지금 이번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면서 많이 이게 뜯겨 나갔어요. 그래서 아예 그 시험 범위에 안 나오게끔 이제 포함이 됐고, 과거에 다뤄졌던 내용들이 삭제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사용 로그 배울 때 뒤를 좀 지워버리고 했었죠. 이거를.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릿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별로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렇게 예시로 기억을 하면 돼. 상용 로그 10 하면은 뭐죠? 1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상용 로그에 1 하면 뭐가 나오죠? 로그 1이면 0이잖아요. 10에 0제곱을 해야지 1 나오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상용 로그의 0.1, 그러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로그의 0.01이라고 하게 되면은 1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로그의 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1하고 10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로그에 뭐 예를 들어서 4, 5, 7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걔네들은 다 어때?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한 자릿수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어? 0.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어. 0.1하고 0.01 사이에 있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에서 0.07 이런 친구들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사이에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뭐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게 되면은 얘는 정수 부분이 0인 거고 소수 부분이 0. 뭐뭐뭐가 되는 거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0. 뭐뭐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소수 부분은 음수일 수가 없거든요.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5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얘가 0이 나온 걸 보니까 얘는 지금 한 자리 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자릿수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부터 지금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돼요. 마이너스 2가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다가 무슨 n을 했는데 걔가 마이너스 5에 플러스 0. 뭐뭐뭐다.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부터 어떤 숫자가 생겨난다는 거야. 0.0000 무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에 n을 했는데 얘가 2 플러스 0. 뭐뭐뭐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여기 2에다가 1 한 번 더해주면은 얘는 3. 그래서 얘는 세 자리수가 나오는 거야. 얘는 세 자리 숫자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가지는 의미는 자릿수다 라는 거죠.
얘가.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육과정이나 문제집에서 지금 완전히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과 가져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그냥 상용로그 표만 읽을 줄 알면은 문제될 게 없는 방식으로 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얘는.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개념이 아무것도 안 나왔죠, 지금.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예. 자, 간단하게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설명을 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1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은 로그 3의 로그 4의 n 얘를 이제 통째로 뭔가를 묶어봐. 뭐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로그의 2의 a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1이 되겠죠? 2의 0제곱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a가 1이 나왔대요. 그러면 로그의 4의 n은 1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껴있는 거를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의 3의 b는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b는 3. 그래서 로그의 4의 n은 3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4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로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잠깐 봐주세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로그로 보는 게 아니라 지수식으로 변하게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볼 건데요. 로그 2의 뭐는 0이다 라고 해서 로그식으로 써져 있죠. 근데 얘를 내가 지수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2에다가 0제곱을 하게 되면은 로그 3의 로그 4의 n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2의 0제곱이니까 얘가 1이구나. 이렇게요.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내가 로그 3의 뭐를 했더니 1이 나왔어요. 얘를 내가 지수식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은 로그 4의 n이라는 거는 3의 1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3의 n은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로그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도 있고 로그식을 지수식으로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어? 너희 등교 언제 하니? 몇 시까지야? 9시까지야? 9시에 바로 수업 시작이야? 조회 10분 하고 10분 하고 9시 10분부터 수업 1교시 시작이야? 그리고 5분 쉬고 15분부터 조례를 10분 하고 5분을 쉬고 1교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 연교시가 없구나. 다행스럽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고교학점제 들어간 그 고1들 물어보니까 그 오전 자습이 생겼대. 그러니까 너희가 야자라는 건 들어본 적 있죠? 야간 자습 시간. 근데 이제 요즘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야자를 신청 안 하니까 야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학교가 이제 차선택으로 선택한 게 오전 자습인 거지. 그래서 이제 오자라고 불러야 돼. 오전 자습. 그래서 7시까지 등교를 해요. 7시까지 등교를 해서 영교시처럼 오전에 자습을 하고서 9시에 이렇게 막 또 스타트를 하는 거죠. 1교시가 이렇게. 오늘은 수업을 들었겠네요. 혹시 뭐 수학 수업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 들은 거 없어요? 학교 시험 뭐 어떤 식으로 낼 거야? 수행평가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희 그냥 똑같이 본대요. 똑같이? 과목 한 개. 어? 과목 한 개. 과목을 늘려서? 4개. 4개를?
그러면은 그 중간고사 때 수학을 보긴 보는데 서술형으로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본다라는 거네. 다른 데는요? 그냥 지표를 보고 음. 그 수행평가 논술형 2개. 논술형 2개. 그 시기는 말 안 해주시고요. 네. 1년 동안 2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1학기. 1년 1학기 내에 1학기 내에 2번. 2번. 논술 2번, 지필평가 2번. 음. 같이 했다고 했어요. 아, 그럼 중간 때 한 번, 기말 때 한 번을 말하시는 거겠네. 그렇지. 그래서 그걸로 수행평가 점수 제치하겠다. 비중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셨어요? 그중에 그 논술형 수행평가 20%씩이고 음. 그 지필평가 25%씩이고 포트폴리오 학습지로 10%.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 20이고 지필평가가 25면은 사실상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와 무서워, 그치? 학교 시험 잘 본다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비중이 지금 고1 비중이랑 똑같네. 고1 비중도 이번에 그렇게 나왔대. 해가지고 25, 25 그래서 20, 20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이제 50점 이렇게 수학인데 수학인데 수행평가가 50점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내신 등급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여러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내신 대비니까. 다른 데는 뭐 특이한 거 없었어요? 알려주는 학교 없어? 근데 범위가 2차 함수였나? 거기가 y는 x 제곱 그래프까지가 1학기 지필 범위고 응. 그 이후에 평행이든 그건 2학기 지필 범위. 그렇게도 많이 해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참수가 다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기도 하고 다 들어가 버리면은 기말고사 때 낼 게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참수 초반만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형태 많이 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할 겁니다. 우리는 내신 대비 할 때는요. 왜냐면은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냥 이참수 조금만 들어간다 해놓고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응용 문제로 뒤 거를 살짝 넣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비는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평가 얘기는 없었고요. 평가는 그냥 전이랑 동일하게 20점, 20점 프로세스 분류 10점 해서 그 수행평가 20점 5대5에 5대5 무슨 수행인지는 말 안 했고요. 논술, 서술형. 알겠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언제 뭐 서술형 시험이 있대요, 뭐 한대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 미리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됐든 갑자기 해서 보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저 얘는 뒤에 심화가 있어서 넘어가야겠다. 지금 너희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물어본 거야. 응? 이틀 만에 애들이 그냥 왜 이렇게 늙었어? 나보다 늙어 보여. 자, 195번은요. 일단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밑을 뭔가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건 알겠거든요. 어떻게 통일하죠? 응?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192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풀어본 문제예요. 내가 이제 설명 한번 해줬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밑이 다르잖아요. 3에 5에 150에 그렇죠? 그러면 밑을 누구로 통일할 거냐? 그럼 뭘 보고서 판단한다 그랬죠? 서희야? 제일 많이 나와. 맞아요.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누굽니까? 3이에요 지금. 3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밑을 3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 친구예요. 근데 192번은 그렇게 해서 얘가 좀 시작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195번은 제일 많이 나온 숫자 보니까 3도 2번, 5도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건지 5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으로 통일하게 되면은 얘는 분수가 돼버려요. a분의 1. 그렇죠? 내가 5로 통일하게 되면은 얘는 분수가 되고 얘는 또 분수가 돼요.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의 2의 3은 지금 줬죠. 2의 5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걸까? 로그의 2의 3 곱하기 로그의 3의 5. 그래서 얘는 AB예요. 이해했습니까? 2의 5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로그의 2의 7 하게 되면은 얘는 로그의 2의 3 곱하기 로그의 3의 5 곱하기 로그의 5의 7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A, B, C가 된다라고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분수를 쓰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로그 14의 105라는 애를 내가 밑을 2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로그의 14의 105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로그의 2의 14 그리고 로그의 2의 105가 되고요. 그러면은 분모는 1 플러스 로그의 2의 7 이렇게 해서 바뀌고 105가 뭐지? 105가 5로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21이네. 3 곱하기 5 곱하기 7이군요. 얘가. 그럼 얘는 로그 2의 3에 더하기 로그 2의 5에 더하기 로그 2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더해보세요. A 더하기 AB 더하기 ABC 분모는 1 플러스 ABC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작은 쪽으로 가지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근데 흔한 유형은 아니에요. 정말 보기 힘든 유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까 보여줬던 그 192번처럼 가장 많이 반복이 된 숫자 걔를 밑으로 하고서 통일시키면은 문제가 풀려요. 다음에 204번을 잠깐 볼까요? 자, 204번 1이 아닌 세양수 ABC에 대해서 A제곱은 B세제곱은 C 5제곱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풀죠? K죠. 그래서 얘는 등치식.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뭐는 뭐. 그렇죠? 그래서 등치식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는 K 하기로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A라는 거는 K의 2분의 1제곱, B라는 거는 K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C라는 거는 K의 5분의 1제곱. 그렇죠? 이거 넣으면 끝나요. 네. 그러면 로그 A분의 B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로그의 A분의 B니까 K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뺀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 분의 분해라고 하면 안 되구나. B라고 했으니까 K의 3분의 1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 앞에 것만 한번 해본 거예요. 얘를 넘어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C단계로 좀 가볼까요? 제가 번호부터 좀 불러줄게요. 일단 그 문제 우리 먼저 풀어볼게요. 그래서 227번이랑요
229번, 234번, 237번, 그리고 238번. 일단 이렇게만 먼저 좀 풀어봐 주세요.